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의 정치사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정당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당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데는 당시 미국을 뒤흔든 한 사건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1791년 발생한 위스키 반란이었죠. 위스키 반란? 당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미국 서부의 농장에서는 위스키 양조업이 성행을 했었고요. 특히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는 위스키를 화폐로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위스키를 어떻게 화폐로 와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정부가 위스키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위스키 제조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위스키 세금 부과를 강력하게 주도했던 인물이 당시 연방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아, 해밀턴 여기서 이분 나오는구나. 또 나오시네. 여기 예. 비슷하게 나랑 생겼다. 닮았는데? 비슷하게 진짜 닮았어요. 우와. 진짜 닮았는데? 진짜 눈이랑 코랑 너무 닮았어요. 자, 이때 연방 정부가 시행한 위스키 세금법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죠? 네, 바로 대량 제조업자들과 소규모 간의 제조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대량 제조업자들은 일정한 고정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했고요. 소규모로 제조하는 농민들에게는 생산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로 인해서 소규모 농민들이 격렬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림 속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저 가운데 뭘 이기고 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근데? 뭐지? 바로 폭도들이 이 가운데 있는 세금 징수원이었던 로버트 존슨을 붙잡아서 새의 깃털을 잔뜩 붙인 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세금 징수원. 거기다가 깃털은 왜 붙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계란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동물 같은, 동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폭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폭동을 진압하러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사건으로 농민들이 그 연방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겠어요? 맞습니다. 농민들을 위주로 한 서부 개척자들과 연방 정부 사이에 갈등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 정부가 더 막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러한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연방당이라는 당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 당원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엘리트 출신이었죠. 그렇구나. 네. 하지만 이때 연방 정부보다 각 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연방당의 반대파도 있었죠. 이들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쌈대 대통령. 자, 이 토마스 제퍼슨은 1792년에 반연방파들을 규합해서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합니다. 민주공화당은 연방 정부보다는 각 주의 자치권을 더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두 개의 당이 대립하는 양당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냥 시민들 지지해주는 느낌과 네, 좀 지식인들을 지지해주는 느낌, 여기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그럼 저 때 만들어진 그 정당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796년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퇴임한 이후에 1826년까지 연속해서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연방당의 기세는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년간 미국 정치는 사실상 민주공화당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죠. 그런데 이때 민주공화당 내에서 새로운 당을 창설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아, 잭슨. 앤드류 잭슨. 앤드류 잭슨은 1828년 민주공화당에서 독립해서 민주당을 새롭게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민주당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 앤드류 잭슨은 권력이나 자본이 연방 정부의 소수 엘리트 계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가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서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으로 확립을 했죠. 안현모 씨, 그 앤드류 잭슨이 왜 자기 이미지를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앤드류 잭슨의 출신이 좀 다른 대통령들하고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뭐 부유한 집안의 자제, 뭐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런 귀족주의, 엘리트주의였는데 이분은 실제로 10대 때 이미 고아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자체가 좀 미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수저 대통령으로 좀 각인이 됐었고 뭔가 보통 사람들, 농민들, 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서민들 대변. 네,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내세웠죠. 네. 하지만 이러한 앤드류 잭슨과 민주당의 정책은 극단적인 면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미국의 서부 개척 편에서도 배웠었지만 개척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잔혹한 정책으로 서부에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기도 했죠. 결국 이에 맞서서 일부 연방당 지지자들과 민주공화당 내에서도 앤드류 잭슨의 급진적인 정책들을 반대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휘그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희귀당이요? 휘그당이요. 휘그? 네. 그 휘그당이 이후에 오늘날의 공화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걸 제외하고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